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내내 가장 큰 이슈는 도청이에요. 도청. 일단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은 위조고 대통령실이 도청됐다는 건 거짓 뉴스다. 예, 거짓 의혹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조. 미국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컴프라마이즈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뭐 컴프라마이즈. 우리 의역을 하자면 좀 짜깁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짜깁기가 됐다는 말은 완전히 창조하고는 조금 다른 음, 의미잖아요.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뭐 위조도 상당수가 위조됐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위조가 아닌 것도 있네? 뭐 거꾸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문건 자체 그리고 도청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게 불편한 진실이긴 해요. 음, 2012년 이후에 이런 게 터진 게 한 세 번째, 네 번째 오바마 바이든 정부 때 주로 이게 터졌는데, 제가 뭐 국제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몇 가지를 하자면 미국이 과거부터 쭉 이렇게 많이 해왔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의 기술력 차이가 워낙 컸잖아요. 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디지털 기술의 예. 발달 등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과거 몇 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게 의심받는 게 실체와 별개로 의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음, 러시아라든지 음, 그런 쪽에서 미국과 우방국 사이에 틈을 벌리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런 의도가 있을 걸로 많이들 짐작을 해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게 걸린 거지 않습니까? 걸렸죠.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 아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좀 메시지가 달랐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메시지. 예.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음.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 뭐 이 정도로 사실 하는. 확인이란 건 나오긴 나왔는데 유감은 안 나왔죠. 그렇죠. 사실 확인해보겠다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이건 위조된 거고 도청은 가짜 뉴스다. 그게 이제 뭐 사실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뭐 대통령실을 도청하지 않고 밖에서 한 걸 확인했단 말인지 뭐 자세히 밝힐 수는 없겠죠.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되게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음. 터지면은 미국이 더 곤혹스럽지 않겠어요? 괜히 미안하고, 그래야 정상이죠. 괜히가 아니고 그 미안하고 그럴 그래야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이죠. 그러면은 우리 예. 입장에서는 난 좀 화났어. 우리 국민들 지금 달래야 돼. 구글구글 하고 우리 있어. 국민들 얼마나 화나셨는데. 그렇죠. 그럼 뭔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미안하면 좀 굽히고 나오쇼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 그런 아니에요? 식의 좀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뭐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뭐 구멍이 나 가지고 전에는 안 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많은 야당에 있는 분들도 국정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예. 그와 별개로 이제 여권의 메시지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제 왜 일본 쪽에서 이제 그걸 이게 해명을 해주려고 할까, 그런 식의 느낌을 반복해서 주는 건 좋지가 않죠. 아, 왜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럴까요? 이해는 돼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우리가 뭘 이제 양보를 했고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된다. 네, 네. 기왕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민 김에 금방 걷어들이면은 손을 내민만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국내 여론에 대한 지지. 이런 좀 지지를 받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계속 안 좋은 다 안 상황인데 좋죠. 예. 더 안 좋아질까요?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조금 민생 행보 같은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또 이렇게 지지율이란 게 떨어지다 보면은 지지층이 결집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좀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떤가? 정광훈 목사에서부터 시작된 이슈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가 좀 강한 메시지가 나왔던데, 근데 이 메시지도 해석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이게 정광훈 쪽에다가 정광훈 목사랑 그 가까운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냐? 어떤 메시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정당 당하고 대표인데 이제 뭐 우리랑 무슨 연결시켜 가지고 상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용납할 수 없다. 예, 예. 아니면 이게 홍준표 대표 시장 같은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냐, 해석이 이제 분분하다는 거죠.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당에 요구했다는 단독 보도가 네, 어제 저도 그런 기사 봤습니다.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이 당에 요구할 정도가 되면 진짜로 이거 징계로 가는 것인가? 근데 지금 와 가지고 징계하기도 그렇겠죠. 지금은 이분이 조용히 하고 있는데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실기를 한 느낌이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실이 나서서 징계 좀 하라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이 그럼 배경은 뭘까? 왜 지지율 나섰을까? 떨어지니까 아, 그런 거 이대로는 안 된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광훈 목사 저도 사실 저는 뭐 이분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하도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좀 보니까 아유 말이 뭐 상당히 험하더라고요. 뭐 예. 대통령도 뭐 "이러지 않으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예. "한동훈 뭐 해야 돼." 뭐 이런 뭐 이 식으로 XX 이런 거 다 나오죠. 하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더 이상 두고 봤다간 지지율 떨어지겠다 해서 이렇게 그렇죠. 한 거 그리고 제 아니냐? 지난주에 방송에 드린 말씀 좀 반복하자면은 이분들은 전략적이에요. 뭐 지금 김기현 대표도 "저분은 뭐 다른 당의 대표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분들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소수 정당이라는 이런 거 해 보다가 네. '아 답이 안 나온다. 음. 이 거대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확실하게 판단하고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음. 거기에 손을 맞잡아 준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예. 통일자유당? 뭐 그거 하다 옛날에 이름 하는데 많았습니다. 무슨 혁명당도 있었어요. 기동우승당도 예. 있었고 뭐 여러 계속 가지 당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있었죠. 예. 이제 확실히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발휘해야겠다. 우리가 저쪽을 뭐 어떻게 장악해야겠다라는 이런 결심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민 게 잘못이다. 그렇죠. 김기현 대표가 상황이 참 난처해진 상황에서 직접 대구로 내려가서 1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로 보세요? 뭐 전직 대통령 만날 수 있죠. 이명박 대통령도 만난 걸로 아는데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은 조금 중도화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아. 그럼 이게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가면 그 집에 또 이제 네. 뭐 이런저런 분들 모여 가지고 그 네. 앞에서 막 이게 북치고 깽가리 치고 할 거 아니에요. 아. 그 모양새가 썩 좋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전당대회 룰 바꾸면서부터 굉장히 짜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중도 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는 건 더 짠 쪽으로 가는 걸 네, 수도 그러니까 있다. 박 대통령 뭐 만나는 거 자체야 네.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의미에 대한 해석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근데 없다는 김기현 거죠. 대표는 왜 지금 가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글쎄요. 뭐 의미 없는 행동이란 없잖아요, 정치인 행동에. 그러니까 본인 입장 아까 제가 이게 뭐 공교롭게 겹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당대표 되고 얼마 안 됐고 뭐 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고 박 대통령도 어제 밖으로 외출을 했다면서요. 했어요, 예, 어제. 그러니까 예. 그런 시점에 맞춰 가지고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당이 좀 뭐 힘들고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니까 또 지지층 한번 결집을 좀 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이렇게 본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제 뭐 덕담 정도 아니 뭐 나라가 잘 돼야 되고 늘 걱정하고 있고 성원하고 있고 대통령이 이제 잘하시길 바란다 정도만 이끌어내도 네.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메시지는 나올까요? 그건 제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메시지 정도야 나오겠죠. 근데 네, 근데 대표가 지금까지 이제 찾아왔는데. 말을 많이 아껴 왔으니까 아. 제가 말씀드린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때 최대한일 것 같아요. 맥시멈일 것이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사저에 입주한 지 1년 만에 첫 공식 행보였습니다. 공식적인 외출을 어제 처음 한 건데요. 대구 동화사 방문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어제 찾아왔다고 네. 그래요. 거기서 인사를 나눴고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 네. 흰색 옷, 진주 목걸이 이렇게 어제 다 화제가 됐답니다. 동화사 큰 스님이 우리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하신 게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 요 행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의도가 있는 겁니까? 뭐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으면 좀 나오고 싶겠죠. 본인 좀 답답하고. 입장에서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이상할 건 없는데 이게 박 대통령 본인 문제보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동화사 큰 스님 말씀 전 이거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예. 이런 이야기도 자꾸 하면은 음. 그럼 뭐 수사한 게 누군데?
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박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지지자들 원래 지지자들 그리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좀 애잔함이라든지 이런 걸 음.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건강하게 음. 편안하게 여생을 이제 보냈으면 좋겠다. 또 본인도 예예. 그렇게 뭐 하고 계시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서 다들 뭐 각자의 다른 이유로 아. 이렇게 뭐 들쑤시려고 하면 안 좋죠. 그렇군요. 뭐 행보 자체는 그럼 별 의미는 없고 그냥 외출하러 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거 그 정도로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하고 싶어 하느냐. 얼마 전에도 보면은 이제 생신이라고 예. 상 차려 가지고 예. 그 상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상 입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치를 내가 해야겠다. 영향력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간접 정치. 영향력을 행사해야겠다 그런 의도는 없다고 보세요, 아직? 전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뭐 최경환, 예. 우병우 예. 이런 분들이 명예회복 뭐 이야기하면서 출마를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음. 들려요. 국민의힘에서 그분들 공천 주기는 어려울 거고 그럼 음. 무소속 나가면서 뭐 박 대통령 업고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달렸어요. 지지율이 높으면 네. 그분들이 이제 못 움직일 거고 아. 지지율이 확 낮으면은 음. 아니 어차피 우리가 움직이든 말든 민주당이 밀리는데 음음. 우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뭐 부담이 더 될 게 있어? 우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어.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더 무소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움직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는 뭔가 아니 그러니까 박 지지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간에 그렇게 해석들을 하겠죠.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문재인입니다라는 이런 다큐. 거를 물어보면요. 다들 뭐 오해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 정치인 안 만난다 예. 이런 이야기 했다가 지금 뭐 영화 만들고 펀딩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맥락이겠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유죄받고 딸도 좋지 않은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전국 돌면서 거기도 무슨 북콘서트 북콘서트 하고 중입니다. 있어요. 예. 지금 여당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야당은 과감하게 중도와 중원을 음. 치고 들어가는 아. 전략을 써야 되는데 여당이 안 좋으니까 예. 여유가 생기면서 좀 이렇게 잠잠해 있던 분들이 다시 움직인다. 이건 야당 전체의 진영에서 볼 때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아. 아, 그렇게 또 읽으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점점 좀 짜지면서 그렇죠. 짜지면서 중도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더 짜지는 이 좀 악순환 속에 있으면 이럴 때 민주당은 야, 우리가 중원으로 그렇죠. 중도로 가야 된다 행보를 그리고 보여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저쨌든 뭐 부족하단 말이 있지만 개딸 뭐 이래 가지고 안 예. 된다. 예. 뭐 이러고 있잖아요. 예예. 근데 당 밖에서 이렇게 되게 이제 지지가 높은 두 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글쎄요. 중도 그리고 확장성에 도움이 대선 되느냐. 정권 탈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총선 승리 정권 탈환을 볼 때 새로운 흐름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저분들이 자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공간이 없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뭐 이거는 그냥 이유가 있어서 온 거죠. 물론 장인상 네, 때문에 네. 일시 귀국한 건데 근데 일시 귀국을 했는데 조용히 상 치르고 가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모였고 이재명 대표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뭐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건가? 역할론하고 연결 지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렇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은 다 우연의 일치다. 그런 의도로 해석하지 마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예. 없는 상황들.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은 제일 단기적으로는 원내대표 경선이 눈앞에 와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명분을 가지고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 중에 박광온, 이원욱 예. 뭐 이런 두 분의 단일화라든지 당연하게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 때하고 뭐 일부러 타이밍을 맞춘 건 아닐 텐데 토론회가 하나 요 무렵에 열렸어요. 이게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최한 토론회인데요. 예. 일단 어제 화제가 됐던 발언들을 좀 보고 올까요? 예.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이런 극단적인 팬덤 정치,
이것이 저는 우리 한국의 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무당급 유튜브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급 유튜버들하고 팬덤하고 가짜 뉴스하고 그리고 저질 지도자들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앞서 들으신 목소리는 홍영표 의원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신경민 전 네. 의원 목소리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발언한 건데요. 특히 신경민 의원의 저 발언이 굉장한 화제였어요. 무당급 유튜버. 저는 여기서 무당이라는 게 무당파, 중도 무당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샤먼. 샤먼을 네, 얘기하는 거죠. 그 그렇죠. 무당. 무당 같은 유튜버, 가짜 뉴스, 거기다 저질 지도자, 팬덤이 합쳐져서 지금 정치를 망치고 있다. 최근에 그 강준만 교수가 낸 책 중에 김어준 씨를 강하게 비판한 정치 무당 김어준, 뭐 거기에서 아마 어. 인사이트를 얻은 발언인 것 같아요. 아. 두 개로 볼게. 첫 번째는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만은 얼마나 심하면 그러겠습니까만은 당원 원소 다 찾아가지고 네. 추천자에 정광훈이라고 적혀 있는 사람 다 파내자 이런 축출하자.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건 불가능할 거고 헌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국힘하고 민주당 양쪽에서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자기들도 해보니까 뒤어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더라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온다는 건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양당의 기류가 지금 같은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이렇게 더 짜져가지고는 이게 총선에서 안 상대하고의 된다.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보다 보니까 예. 이러다가 계속 이제 망하더라라는 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맞는 말씀인 게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요. 중도 무당층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말한 사람이 40%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보다 중도 무당층이 많아서 여의도 제1당은 중도 무당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다들 중원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짜지니까 그렇죠. 그 경고가 이게 터져나오는 일단 거가. 양쪽에서 다 나오고 그리고 이게 공천 가까이 간다든지 선거가 가까이 가면 또 말하긴 또 어려워요. 저분들이 다 지지자니까 지지자 그렇지. 비판을 하려면은 지금 시작해야지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뭐 양쪽에서 똑같이 올라온다는 게 주목할 만한 흐름이다. 근데 어제 이제 이 발언을 하신 분들이 비명계로 그렇죠. 근데 꼽히는 이제 의원이다 민주당 보니까 아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어쨌든 예. 김기현 대표가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네.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좁혀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실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야기할 거고 기대 효과라든지 한 두세 가지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거, 압박이 돼서 뭐 물러난다든지 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 공천 룰이라든지 이런 걸 짤 적에 몇 번 나왔던 이야기 있잖아요. 당원을 높이자 그리고 의원 평가를 하는데 뭐 당무 활동 예. 뭐 그걸 이제 비명계 쪽에서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는 뭐 집회 많이 나온다든지 SNS에서 활동. 당 이야기, 예. 자기 정책 이야기 말고 그런 거 점수 넣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거 그런 부분을 막아내는 효과가 있겠죠. 최소한. 아니,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진짜 이러다가 총선 다가오면서 양당 모두 지도부 리더십 흔들리면서 양당 모두 비대위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있죠. 그리고 이게 양당이 다 이제 뭐 지금 현재 단일 대우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앞서 이탄희 의원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 고민이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양당 내에. 네. 유승민 뭐 의원 예.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속 이 울타리 내에 있을 거냐 나올 거냐 이런 식에 대한 생각들도 있는 거죠. 비대위에 대한 얘기, 제3지대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5분만 더 있으세요, 시간? 네, 예. 예.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 미니 댓글쇼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조금만 더 미니 댓글쇼 이어갈게요. 아니, 지금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저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저 현정 앵커 짜진다라는 말은 비속어예요. 조용히 하고 있어로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이지 이게? 우리가 구석으로 양당 가 있다. 양당이 예, 소금이 짜진다가 그 강성 지지층만 남고 중도가 떠나간다는 걸 얘기했는데 이분은 짜져 있어 저쪽에 찌그러져 있어 그걸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신 분이 더 신기하네요 정말. 예, 제 지인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세요. 하여튼 이래서 방송이 어려워요. 똑같은 말해도 다 듣는 분들이 이렇게 또 그렇죠. 예, 제각각 들으니까 방송이 그래도 어려워요. 예. 저는 우리
청취자들은 잘 이해하시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봐요. 근데 네. 정치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늘 오해할 준비가 돼 있다. 오해할 결심, 네. 오해할 준비.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5분만 더 모신 이유는 이제 양당이 이러다가 다 총선 가까이 두고 비대위 체제 가는 거 아니야? 민주당, 네. 국민의힘 다.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도 뭐 지도부를 막 이제 뭐 흔들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뭐 홍준표 시장 같은 분 또 엄청 지금 김기현 대표 매일 연일 공격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게다가 이제 민주당도 이재명 리스크 계속 얘기 나오니까 양당이 다 비대위 체제로 총선 치르는 거 아니야? 라고 여쭸더니 윤 실장이 가능성 있는 얘기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예. 지금 이제 거대 양당이 여기서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건 조금 좁은 견지일 수 있어요. 당권 다툼으로. 예. 그럼 누가 대장이냐? 뭐 김기현 말고 뭐 딴 사람, 음. 이재명 말고 딴 사람 이렇게 보는 각도가 있고 그럼 조금 넓게 보면은 지금 거대 양 진영의 균열점이 난다면은 이른바 흔히 말하는 제3지대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다 인기도 없지. 양쪽 다. 무당파는 점점 늘어나지. 아. 국민들은 뭐 갈아대라고. 제가 이제 이 여론조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 대통령 안 좋아요. 여당 안 좋아요. 그럼 다음 이 최근 여론조사는 또 뒤집힐 수 있습니다만은 정권 견제론이 정권 지지율보다 높아요. 예. 근데 또 지금 국회에 만족하냐? 압도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건 또 민주당에 대한 심판 쪽이란 말이에요. 아. 수도권에서 현역 교체 여론이 되게 높아요. 현역은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합쳐가지고 국민의힘이 7개인가밖에 안 돼요. 맞아요. 네, 되게 적어요. 그러면은 엄청 적어요. 민주당한테 대한 압박인 거죠. 그럼 이게 결국 갈 수 있는 데는 제3지대 조건은 이렇게 늘 형성이 돼 있다. 네, 하지만은 선거제도 뭐 쉽지 않고 뭐 이러니까 과연 되겠느냐. 이것도 하나 관찰해야 될 지점인 거죠. 비대위 체제 이것도 핵심 포인트 변수지만 제3지대의 탄생. 근데 그 그렇죠. 제3당의 탄생은 선거제 개혁과 연결돼 있다. 네. 그래서 더 지금의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혁을 막는 걸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저는 엊그저께 이제 국민의힘에서 조금 갑자기 뭐 이게 조금 이야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갑자기 이제 의석수를 줄이자라고 들고 나온 거는 의석수는 늘리기도 어렵지만은 줄이는 건 더 힘든데 약간 물타기 성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논의를 좀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면은 아니야 반대로 이렇게 바꿔 음. 하면은 이쪽이 서로 당기면은 현상 유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있을 거로 봐서 선거법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럴 거예요.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다 제각각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 쪽에 보면은 뭐 유승민, 이준석, 뭐 천하람 뭐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지난번엔 대통령 윤석열 캠프에 힘을 실었던 금태섭, 김종인 이런 조금 더 중도적인 분들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도 뭐 못 살겠다. 얼마 전에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게 보면은 야당 탓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이 정치라는 게 계속 상대만 공격해야 되고 그럼 결국은 이제 내 탓이고 우리 집안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오영환 의원 한 명뿐이겠어요? 한 명뿐 아니래요. 아까 제가 이탄 의원한테 질문했더니 아주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되게 많대요. 다만 오영환 의원처럼 불출마 선언까지 가냐 못 가느냐 문제지 속으로는 다 그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여권, 야권 이렇게 있죠. 그다음 심지어 정의당 쪽도 보면요. 자 이번에 전주에서 진보당이 당선되면서 뭐 이석기 의원의 그 당선자께서 이석기 의원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재평가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지금 민주노총도 간첩단 수사 같은 걸로 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진보당하고 민주노총이 더 가까워지면서 정의당을 압박할 거예요. 당신들도 우리 쪽으로 와라. 근데 정의당의 지금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걸 보기에 제가 볼 때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정의당 내에서도 뭔가 현상을 타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게 한 구슬로 꿰지기는 참 어렵겠지만은 만약에 꿰질 수 있다면 엄청나게. 제3지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금태섭 의원을 언급하셨는데 참 오랜만에 제가 언급하는 이름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 4월 28일에 성찰과 모색? 이 뭐예요? 성찰과 모색? 그러니까 뭐 하던데? 성찰하고 모색하자. 딱 그 뜻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임이에요? 모임? 그런 것 같아요. 이 성찰이라는 게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성찰.
모색이라는 건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인데 어. 뭐 누구누구 김 모이는 거예요? 김종 좌장이 이제 뭐 김종인 전 김종인 뭐 예 비대위원장. 그리고 토론자가 이제 이상민 민주당의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의원. 있고 좀 젊은 이제 각 당의 이제 젊은 정치인들도 토론자로 나오는 것 같고 어. 이 사회라든지 이런 쪽은 과거에 민주노동당 부대표였던 정종권 어. 네, 어. 부대표가 사회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어. 제가 말씀드린 약간 보수 쪽, 약간 음. 민주당 쪽, 진보 진영 쪽에서 다들 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그런 있는 목소리들이 거죠. 지금 이제 뭐 성글지만 네. 이렇게 모임들이 하나둘 툭툭 좀 불거지는 네. 모양새네요. 그러니까 뭐 당 만들고 이런 건 음. 참 어렵죠. 근데 아마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음. 어디 좀 강의를 비공개 워크숍에 강의를 갔는데 네. 초당적이고 개혁적인 젊은 정치인 모임들이었어요. 거기 여러 어. 당 구성원들이 예, 많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처음에 농담으로 한 게 약간 비개혁적인 늙은 정치인들이 불러주시면 실속은 더 거기가 있는데라고 뭐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도 이제 새로운 모색 때문에 모인 분들인데 우리가 30년, 40년을 계획을 세우고 헌신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음. 2타임, 3타임까지는 볼 수 있지 않냐. 음. 이번 선거에 모든 걸 쏟아부으면은 실망하고 또 다음 선거에 쏟아붓고 해서 더 오래 가는 사람들을 봤다. 아. 근데 이번에 실패 좀 안 좋더라도 이번에 이까지 깔고 다음에는 열매를 따자 정도로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다. 음. 그런 조언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은 네. 아 이번에 꼭 의원 안 되더라도 네. 나간다. 아. 라고 할 수 있을 출마. 것이고 예. 그게 사실 제일 큰 문턱이거든요. 음. 아 이거 여기 해봤자 안 될 거고 그럼 내가 우리 집안에 남아 있어야지 될 거고 뭐 이런 건데 근데 더 계산을 해보면은 보통 그런 분들이 집안에 남아 있는다고 해서 집에서 이게 대우를 잘 해주느냐 그래서 집안이라면 자당해. 그렇죠. 지금 자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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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니니까 아. 고민들이 깊어지겠죠. 아, 그렇군요. 제3지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군요. 네. 다들 많이 하는군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네. 많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 현실적인 질문. 제3지대 신당의 출연은 그게 성공하려면 항상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 구심점이 어느 정도 구심점일 때 성공하냐면 대선 주자급 인기, 인지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성공하던데 지금 대선 주자급 인지도를 가진 사람 중에 나가서 신당 만들 사람 글쎄요 유승민 전 의원 정도? 혹은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약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근년에 보면은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성공을 그 정도면 성공한 거죠. 대단한 대성공이었죠. 그렇죠. 한 거고 그다음 뭐 다 실패했다 이러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밖에 실패한 정당들을 보면은 보통 지역주의적 정당들이 많았어요. 어. 지금 이런 식의 전국적인 무당파를 겨냥한 신당의 프로젝트 자체가 예. 올라온 적이 없어요. 물론 힘드니까 못 올라오는 거지만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도 그것도 지역 기반이라고 봐요. 아니요, 그건 성공한 거. 그건 대선 성공한 거다. 주자를 가지고 성공한 거고 예, 예. 대선 주자 없으면 실패했다라고 예, 했을 때 예. 뭐 민생당, 평민당 뭐 맞아요.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맞아요. 실패한 것들이 그랬다는 이유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분 정도면은 나가서 뭘 해볼 수도 있겠구나. 누가 떠오르세요? 아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슬들이 꿰진다면은 구도가 깨진다면? 예, 구슬들 그러니까 아, 여러 구슬들이 진영에 있는 꿰어진다면? 사람들이 이제 뭘로 뭉칠 수 있느냐. 프랑스의 이제 앙마르슈 지금 여당도 사실 그렇게 출발한 거거든요. 이대로는 안 된다. 앙마르슈가 사회당 출신들 당시 여당인 출신들이 많았는데 앙마르슈라는 걸 만들기 전에 그분들이 이제 되게 오랫동안 공개 비공개 토론했는데 토론의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회당 고쳐서 쓸 수 있는 당인가 고칠 수 없는 당인가. 고쳐서 쓰겠냐? 네, 거기서의 답이 못 못 고친다. 고친다라고 해서 이제 나가자. 차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라고 박수 쳐준 거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큰 그림들 또 역시 큰 판을 윤태곤이래. 윤태곤 금태섭 의원이고요. 윤태곤 실장이 읽어주셨는데요. 여론의 문자 잠깐 볼게요. 우우님이 중도층이 말이죠. 이게 사실 응답률로 본다면 아마 50%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답한 사람만 했을 때 저 정도 나왔다는 거 실제는 더 많을 거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중도 무당층이 실제는 더 많을 거다. 양당에 다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수포자 TV님은 유승민, 김부겸, 박용진 이런 분들이 구심점이 돼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쓰신 것 같아요. 제비심님은 이제 다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 꿀단지들 개인 의견. 혹시 비대위 체제가 된다면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이탄희 의원 어떠냐? 국민의힘은 천하람 위원장 어떠냐? 이분의 의견입니다. 써주셨고. 안철수 의원, 유니스리님, 안철수 의원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는 뭐 무슨 얘기할 때 쓰신 걸까요?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이 성공했었다 옛날에 제3지대에서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혹시 또 제3지대를 차릴 가능성이 있냐고 차도리님이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본인도 모를 거예요. 환경 변화의 산물이니까. 하지만 최근까지 전당대회도 나가고 했기 예. 때문에 정말로 크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게 먼저 바뀌어 가지고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환경이 조성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먼저 박차고 나가기는 희화화될 수가 있는 맞아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할 때 그 얘기했었잖아요. 아내가 처음으로 예. 당적을 예, 가졌다. 예, 예. 뭐 할 때 뭐 국민의당이고 뭐 민주당이고 할 때 한 번도 당적 가진 적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의힘 당적 가졌다. 그 얘기까지 했는데 나간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것 아까 같고. 이제 그 실제로는 제 무당층이 더 많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무당층이 더 많을 수 있는데 무당층을 그래도 축소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미움이거든요. 미움. 미움? 예. 그거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너무 미워서 네. 민주당 울타리에 있는 거고 반사이익.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너무 미워서 국민의힘 울타리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막 이제 사라지면은 와르르 같이 무너지는 그런 형국인 거죠. 아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초코맘님. 예, 고맙습니다. 왜 올리셨는 거죠? 하여튼 뭔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랑 윤태훈 시장 갈 텐데 뭐 초코맘님도 이렇게 쏘셨는데 저희도 커피 쏴야겠습니다. 이 커피는 협찬이 아니고 뉴스쇼 제작비로 산 겁니다. 스타벅스 쿠폰. 자, 윤태훈 실장이 두 분께 드릴게요. 예, 전 동키아님. 네, 동키야 윤태구 실장님 분석 디테일함 듣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납득이 간다. 고맙습니다. 한 분 더요. 는요. 할까요? 김경미님. 예. 김경민님. 손 드는 분한테 드려야죠. 네. 예, 심플하게 저요 하신 분께 한 잔 드리고 저는 구름바다님이 제가 잊어버릴 뻔한 것도 알려주셨네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거.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전화번호가 몇 번으로 오는지 아십니까, 윤태곤 실장님? 모릅니다. 02로 시작돼. 그거 어떻게 아셨네요, 그거는 그래도. 다른 데서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이번 주까지는 받아주시고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라디오를 들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라디오 들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 더 드릴게요. 전화가 안 와요. 꼭 말하고 싶은데라고 하신 진짜 지니님. 그 절실함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진짜 지니님에게 꼭 전화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커피도 한잔 하세요.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윤태훈 시장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